그냥 그 세상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를 얘기하면은 막 어느 학교나 그렇듯 그런 무서운 애들이 있었고 거친 애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퍽 이렇게 쳤어요.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때리거든요. 진짜 뻑 때리는데 아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가? 약간 나는 놀면서 이렇게 세게 안 때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선 맞고 그냥 하하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게 너무 만연했고 그리고 뭐 볼을 친다거나 이렇게 머리 한 대씩 퍽 치고 가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이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고 일어났는데 몇 교시가 남아있으면 그게 막 진짜 두근거렸었어요. 이게 이 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이러면서 두근거리고 남을 엄청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틈 보이면 바로 그냥 도망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폭력이 있는 교실은 네. 지옥이거든요. 원슈타인 씨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좀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네. 한 대략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으세요? 뭔가 거의 저를 전담한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거의 그렇게 보냈다고 느껴질 정도의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고 거기 그 레이더망에 제가 들어가는 그런 친구는 너무 많았어요. 네, 거의 한 네. 20명? 30명? 네. 20명? 30명? 네. 네. 거의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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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는 사람 자체랑 있는 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왜냐면은 적어도 자는 사람은 안 건드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막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깨우거나 막 자지 마 이렇게 흔들어 놓고서 가면은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자는지 말라고 이렇게 깨울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약간 이러고 어느 날은 그게 재미가 없었던 건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 예고조차 없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그냥 한 대 이렇게 빡 때리고선 지나간다거나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를 하는 것, 음악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운동장에서 그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을 뽐내고 싶고 왜냐면 내심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친한 친구였다가 그런 무서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 잠깐 뭐 어떻게 지내? 뭐 축구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그 제 친구 보고 너 왜 이런 애랑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돈을 뺏겨본 적도 있어요. 네. 이제 나 지금 얼마가 부족한데 혹시 얼마 있냐? 뭐 안 줬을 때 생길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뭔가 이 친구와 뭔가 껄끄러운 한 단계가 형성돼 버린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예상이 뭐 되셨어요? 나는 안 그래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추가로 얘까지 생긴다고 약간 이런 게 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 끝나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나 500원 마치 그냥 내가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처럼 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야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쵸. 네.
심지어 교과서를 빌려 갔는데 교과서를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약간 폭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 나 오늘 뭐 그거 없으면 오늘 손바닥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선 그냥 이렇게 던진다던가 네,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걸 이렇게 던져서 꼭 주워가게 만든다던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게. 네, 굴욕적이게. 네, 약간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따돌림, 학교 폭력은요. 아주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인 교실 안에서 네. 한 20-30명이 매일 만나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맞아.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상의 형성에도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을 다 뺏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괴롭힐 때는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 야, 넌 당연하지. 쓰레기 던지면 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왜 쓰레기야 이러지만 매일 그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요. 일명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지배도 한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아예 뭐 그때 그런 일이 많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슈타인 씨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겪으면서 마음에 영향을 준 건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때 원슈타인 씨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되돌려주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내가 왜 이 불안을 겪어야 되지? 라는 것도 약간 있었고 차라리 내가 힘이 세서 얘가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더 편했겠다가 있던 것 같아요. 물러설 곳이 없구나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청소를 하던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이거 혹시 너가 쓰레기 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약간 막 만약에 이거 너가 버린 거면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죽는 거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아니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나한테 찾냐고 그거를 버린 친구를 왜 나한테 찾냐고 저도 세게 나갔던 거죠. 제가 먼저 찼어요 발로. 제가 먼저 그 친구를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180 몇에 엄청 덩치가 큰 막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제압하고 저는 코피가 나고 그 친구와의 싸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때 걔가 그렇게 했다가 두드려 맞았잖아 하는 게 저는 남자로서 약간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거죠. 약간 누군가에게 내가 맞아서 막 코피 나고 했던 그 친구로 기억되는 건 이제 계속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학교 폭력, 괴롭히는 왕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되면 생각을 해보잖아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나한테. 물론 거기서 말할 왜는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입장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제가 된 데는 제가 그 체구가 작기는 했는데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언제나 크진 않았거든요. 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괴롭히는 친구들은 진짜 한 20-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구가 작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말하면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조차 이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처를 그만큼 소극적으로 한 적들도 많기 때문에 반항을 안 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자네. 약간 이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행동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는 만만하네 뭐 이렇게. 네네. 네. 얘는 내가 이 정도 자극을 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만만해 보이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이유가. 그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네. 그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사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을 사실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는 뭔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소식을. 근데 괴롭혔던. 네네.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식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막 버려진 변기를 들고 와서 아들한테 이게 던졌다는 거예요. 가족. 네네. 그거를 듣고선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아니구나. 이게 어떤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뭔가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 나름대로 뭐 힘든 거 있을 거고 알아서 생각하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면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아직도 원슈는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의 시선에 맞춰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나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라고 하죠. 가해자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걸 자꾸 이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 네.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은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서사를 자꾸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네. 걱정스러워요, 나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슈는 그렇게 화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막 뻑하면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다치고 내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해자의 시선인 거예요. 자해하는 게. 왜 학교 폭력하는 애는 너는 맞을만한 애라고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가해자의 시선이에요. 병원도 안 가. 왜? 나는 치료받을 가치도 없어. 나는 아파도 괜찮아. 그런 존재야. 이런 시각이 있으면 너무 그건 슬픈 일이지. 그럴까봐 걱정돼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네, 이렇게 연결고리만 없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갑자기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헤쳐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 이겨낸다. 그리고
그건 항상 정답에 가깝고 그게 다시 나를 이끌어 줄 거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좋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는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한 긍정이 아닌 지나친 긍정은 네. 약간 왜곡이에요. 이게 내가 겪었던 일이 너무 힘들면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좋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라면 네. 그리 건강한 긍정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긍정의 힘인 거지. 모든 것을 좋게만 바라보는 게 긍정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하는 거를. 그래야지 이 안에서 좀 더 편안함과 단단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또 이제 더 글로리가 인기를 이제 얻으면서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을 사실 메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시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또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 삶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학교 폭력 이퀄 고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수위여야만 학교 폭력인가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가해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학교 폭력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 이제 떨어지면 아유 애들 잘 그래 우리 때는 옛날에 더 했어 난리도 아니었지 그러면서 현재 있는 학교 폭력을 에이 그럴 수 있지 우리 땐 더 했는데 이러면 이제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거고 늘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두드려 맞거나 고데기로 다치는 것만이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간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학교 폭력은 횟수나 강도와 무관하게 그 연령상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 영향 때문에 행위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불고 난리 치라고 그래요. 그래야 누군가가 알아서 개입을 해요. 울고 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부당하고 이런 일들은 너 혼자서 해결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거든요.